마음 떠난 남자들이 보이는 행동은 시간 갖자 말하기, 늦은 연락, 약속 미루기, 잦은 다툼, 외롭게 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떴다는 느낌에 대해선 사실 당사자들이 더욱더 잘 알고 있죠. 저는 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상대가 마음이 조금 식었다는 느낌은 오지만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촉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성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야 지금 연애에서 상처도 덜 받고 다음 연애에서까지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언제 안정감 있게 또 장기적으로 연애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매력과 신뢰감이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만약 매력만 너무 높다면 상대방이 위축되어 자주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또 신뢰감만 높다면 안정감을 넘어 상대는 평이함과 무미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연애는 신뢰감만 있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고 반대로 매력만 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도 아니에요. 매력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너는 내게 도움될 만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신뢰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네가 가진 자원이 나에게만 헌신될 수 있는가 입니다. 어떤 여성분께선 매력만 너무 높여서 상대 남자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께선 신뢰감만 너무 높여서 상대 남자의 마음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여성분들은 신뢰감을 높이는 경우가 많기에 오늘은 신뢰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관계에서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대개 퍼주는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자기 시간은 없애고 상대방 위주로 시간을 맞추거나 항상 연락도 먼저 하며 자신이 먼저 미래에 대한 말도 많이 하며 자기 주장이 없거나 약하며 시간 날 때마다 장문으로 자신의 마음을 싹 다 표현하며 선택의 순간마다 우유부단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비춥니다. 신뢰감만 높이는 이런 방식의 연애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상대방도 초반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너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야. 아니, 나를 이렇게까지 알아주는 사람 네가 처음이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안정감과 평이함 때문에 상대의 긴장감은 하락세를 보이죠. 그리고 상대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기껏 헌신하고 난 뒤 돌아오는 결과가 이것뿐이라니, 그런 놈은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음에 또 같은 패턴으로 관계를 이어가게 될 겁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 더 쉽게 이해해봅시다. 어떤 모임이 있고 나는 사람들에게 밥 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뒤 내가 계산하면 누구누구님 너무 잘 먹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좋아 식사 자리가 있을 때마다 내가 계산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점점 익숙해지죠. 나중에는 내가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밥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연한 듯 밖으로 나가서 기다립니다. 나는 섭섭합니다. 과연 이 상황을 누가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만약에 정말 주는 것이 기뻤다면 서운해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고 나서 아쉬운 것은 뭔가를 바랬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실 신뢰감 높아 보이는 분들도 속마음으로 내가 준 만큼의 리액션이나 행동 반응을 상대에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그때서야 밀당해서 밀어보기를 하는데 상대를 우유부단하게 떠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혼자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이죠. 신뢰감 관리만 중요시하는 분들의 감정 순서는 이렇습니다. 헌신하기, 기대하기, 서운해하기, 혼자 상처받기, 그리고 상대에게 서운함을 말해버리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래 패턴과 반대로 하면 되죠. 밀당을 하고 못해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헌신할 건 그대로 해주되 연락이 없으면 나도 연락을 줄이고, 약속을 취소한다면 서운해하지 말고 나도 나가서 놀아버리고, 이성 친구랑 술자리를 가지면 서운해하지 말고 나는 2번 가지면 되는 것이고, 주말에 친구 만난다고 하면 서운해하지 말고 마음껏 놀다 새벽에 들어가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불안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러다 진짜 떠나면 어떡하지? 나까지 놓으면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이유는 남자의 심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남자는 한 발자국 가까이 가면 3발자국 멀어지려 합니다. 남자가 뭔가 멀어지려 한다는 느낌이 드나요? 남자가 멀어지려 할 때 좀 멀리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면 남자는 되려 나와 가까워지려고 할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도 이미 많이 들어본 내용이라고요? 그런데도 이때까지 내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내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직설적으로 나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연애가 시작되고 난 뒤 과하게 퍼주고 내 감정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말해버리는 이유는 관계에서 빠른 행복감과 성취감을 얻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런 동기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것이고, 그 헌신에 걸맞는 피드백이나 반응이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얼른 안정적인 관계로 자리 잡아야 된다, 강요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지인들이 이제 그쯤 했으면 그만 만나 라는 말을 해도 이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놓치기 싫은 사람이라서 그래.
이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관계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 관계에 숨어들고 싶은 것이고, 혼자라는 느낌이 두렵고 세상이란 곳이 두려워 관계라는 껍데기 안에서 보호받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관계에 숨으려는 사람은 상대방이 정말 빠르게 알아봅니다. 뭔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독립심이나 도전정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숨고 싶은 사람, 의지하려는 사람,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세상 밖에 자신을 드러내고 도전정신으로 과감히 세상을 겪어내고 그로 인해 깨달은 현명과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은 자신이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어 과한 신뢰를 준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20대, 30대 때는 자신 안에 도전정신과 독립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뭔가 모르게 세상이 두렵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호막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 좀 관계에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것이죠. 여성이 비로소 독립심과 도전정신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자각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40대부터 50대부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남자에게 내 인생의 행복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남자는 내가 가진 기대에 절대 부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 서운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안의 기대가 내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그 기대를 스스로 채우려 합니다. 그냥 내 할 일을 찾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되려 남자는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을 좀 데리고 다니라고 합니다. 종종 여러분들 어머님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황혼이혼이 대두되는 걸 보면 충분히 그 증거가 됩니다. 이렇듯 여성에게도 충분한 독립심과 도전정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여자의 삶은 빠르게 매력적이어지고 더욱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거를 20대, 30대 때 고생해서 굳이 나중에 알 필요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호기심과 실험정신, 독립심과 도전정신을 자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어 세상을 기꺼이 한번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몇몇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가 남자의 식은 마음 되돌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나 행동 방향이나 알려줄 것이지 뭐 이런 걸 말하고 있어?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미 행동 방법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여지껏 아직도 이런 영상을 찾아보고 있을까요? 바로 행동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게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행동이란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진짜 제대로 알고 바꿔야 행동도 다르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